가자.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 12월에 말입니다. 예.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단독 고교대 2주 인턴 조국 딸 의학 논문 제1 저자 등재. 자, 67시간 듣는 연구. 대학 연구소에서 2주간 실험에 참여했다. 예. 전문가 고교생이 쓰기 어려운 논문이다. 조국 딸 논문 등재 이듬해 대학 입학. 이런 기사를 2020년 12월에 써갖고 이 기사가 어마어마한 이제 후폭풍을 낳았습니다. 즉 이게 조국 사태의 거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아. 지금 민주당이 발의를 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있습니다. 언론에 관한. 예. 자, 이 법의 스펙트럼으로 보면은요. 이 기사를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는 저는 분명히 조국에 의해서 제소가 됐다. 제소가 되면 여러 가지 다툼이 있겠지만 과거에는요. 이런 기사를 써서 조국 씨가 제소를 해도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언론에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기자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당연해 보인다. 그러므로 조국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악의를 갖지 않았다는 거를 이 기자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 기사가 조금 부정확한 데가 있었나 보죠. 그럼 당시에? 없었죠.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예. 얘기는 뭐냐면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런 겁니다. 어제 민주당이 내놓은 것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예. 망법 이렇게 부르는 맞습니다. 그 법인데 이 개정안에 보면은 이제 명예훼손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기에 총의 쟁점이 뭐였느냐? 예. 공직자 배제 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좋은데 그것은 보통 시민들, 서민들 이런 분들에게 적용되는 걸로 하고 고위공직자, 정치인, 그다음에 대기업의 오너 총수나 경영진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자. 그래야만 기자가 공익 목적으로 알 권리 차원에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박 국장 말씀은 뭐냐. 만약 지금 그 개정안이 그 당시에도 통과가 됐다면 예. 조국이 그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민정수석이고 나중에 법무장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동아일보 기자를 바로 소송을 걸어서 네가 입증해봐.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이게요. 예. 이게 악의가 있다 없다 이걸로 지금 판단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에는 소송이 걸리면 이 기자가 평소에도 조국을 엄청나게 미워하고 조국에 관한 나쁜 댓글을 달아서 이 기자 자체가 조국을 엿먹이기 위해서 이런 거를 썼다라는 거를 조국 측이 입증을 해야 그렇죠. 이게 예. 문제가 되는데 지금 법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조국 측이 만약에 저 기자는 원래 나를 엄청 싫어했고 동아일보도 나를 엄청 싫어해서 나를 지금 법무장관에서 떨어뜨리려고 이런 조작된 기사를 썼어요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악의가 없어요라는 걸 입증 책임이 어디 있느냐. 입증 책임 전환이 생기는 거죠. 기자 입증 측이 책임이 언론사 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네. 그 바뀐 법이 망법 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까지는 그 저쪽에 예. 고위공직자, 정치인 그 사람이 기자가 저놈은 악의적인 놈이야 예. 라고 입증을 했어야 됐는데 예.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저쪽은 무조건 고소해놓고 딱 쉬고 있으면 기자가 연락에 돌아다니면서 저는 악의가 없었는데요 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증명 중에 하나가 부존재 증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악의가 없었어. 아니 상대편이 악의가 있었다는데 그렇죠. 그거 없다는 거 어떻게 증명해요? 그게요. 예. 이게 간단치 않은 게 이 개념이 사실은 뭐 징벌적 손해배상 5배 뭐 보상하라고 한다. 예. 사실 일반 국민들은 다 좋아하십니다. 일반 국민은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언론에 대한 불신도 크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야 가짜뉴스 만드는 놈들 징벌 받아야지 벌금이 지금보다 손해배상액 3배, 5배, 10배, 야 100배 물려갖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가짜 뉴스를 만든 언론사는 문을 닫게 해야 돼라는 생각도 많이 갖고들 계세요. 그럼요. 대중적으로는. 아니 그런 분 그런데 있잖아요. 누구 뭐 무슨 신문 폐간시키는데 목숨을 걸겠다는 분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참 그런데 정말 입에 담기도 꺼름직하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요. 지금 악의가 없었다는 거를 언론사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과거의 성폭력 처벌법에 있어서 남녀가 성관계를 했을 때 이게 강간이냐 아니냐 예. 이걸 입증하는 경우에 과거법은 지금 여성이 노라고 말했는데 남성이 성관계를 가지면 이건 강간에 해당을 합니다. 예. 여성계 일각이나 이 급진적인 분들 사이에서는 어떤 주장이 있냐면 나는 너와 성관계를 하겠습니다라는 동의가 없으면 그 외에 다른 모든 행위는 강간으로 처벌할 수 예. 있다라는 법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예. 자, 이거는요. 개개인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뒤바꿀 수 있는 지금 저 법의 전환이거든요. 네. 저는 이것과 마찬가지의 지금 언론에 관한 징벌법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예. 저는 네. 이제 우리가 아주 젊은 기자였을 때 선배들이 그렇게 훈련시키잖아요. 야, 너 뭐가 기사인지 잘 모를 때는 네가 경찰서에 가서 여러 수사 기록을 보다가 네 입에서 너도 모르게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사건 기록이 있으면 그게 기사다. 그게 기사다. 이제 그렇죠. 이런 훈련을 받았잖아요. 예. 기자도 사람인지라 예. 가령 어떤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의혹 보도를 할 때는 야, 맞습니다. 참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다 악의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우리가 보도를 할 때는 그렇잖아요. 야, 이 사람은 가족들한테 이렇게 했어. 이런 나쁜. 당연하죠. 그렇죠. 아니 공직자가 돼서 이렇게 뇌물을 먹었어. 아, 이거 나쁜 사람이네. 그렇죠. 이래야 기사 쓰는 그 동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저 조국 사태를 이끌어낸 고격대 이주인턴 조국달 의학 논문 일저자 등재. 이것도 기본적으로 분노가 없으면 쓸 수 없는 기사예요.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런데 이런 분노를 갖거나 악의가 있으면 이걸 분노를 악의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악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취재 네. 도중에 옆에 있는 누구 취재원이라든지 누구 동료한테 내 취재하다 보니까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 돼. 네. 라고 한마디 했던 게 어디 기록에 나오면 이게 이제 악의를 가졌다. 네. 라고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제가 이게 조금 틀린 게 있었나 보죠. 여쭤본 게 네. 저 기사가 사실관계가 틀린 게 없으면 이제 문제는 안 생기는 거죠. 이 경우에도. 네. 그러나 네. 어떤 기사를 썼을 때 그 사실관계가 조금이라도 좀 잘못된 게 있거나 그리고 기사가 100% 정확하기는 힘드니까 그럼요. 조금 확인 과정에서 조금 덜 확인됐거나 약간의 그 오류가 있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내가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 해서 5배 소송을 저쪽 당사자가 냈을 때 요새는 이거 보니까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되는 게 언론사가 보도 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안 했다거나 이미 정정 보도가 이루어진 사안과 동일 유사한 내용을 유포했거나 정보 근거에 대한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악의 없음을 언론사나 그 유튜버가 입증해야 된다는 식으로 입증 전환을 입증 책임을 전환시켰는데 여기서 언론사가 보도 전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안 했을 때 이게 되게 모호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호하죠. 결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 사실관계가 조금이라도 어긋난 게 있는 보도의 경우는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 그럴 때 대체로 악의 없음을 이 언론사나 기자나 저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입증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 쪽으로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개정안은 그렇게 그렇죠. 나와 있다는 네. 건데. 그게 그런 이제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장 실장이 말씀하신 거기에 덧붙여서 예. 기자가 어떤 제1 의혹 보도를 하면은 이게 진실인지 여부는 한 달 뒤에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1년 뒤에 드러나기도 하고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5, 6년 뒤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진짜. 예. 그런데 저쪽에서 고소를 걸면 당장 가령 1년 이내에 그걸 입증을 못하면 기자가 쇠고랑을 차거나 최대 액수가 10억까지 내도록 돼 있더라고요. 예. 10억 배상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기를 흔든 대한민국에서 역사를 바꾼 특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종을 지금 다시 다 돌이켜보면 거기에 오류가 하나도 없었을까? 아니에요. 있어요. 있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할 특종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꽁꽁 숨긴 정보를 기자들이 인맥을 동원하건 정말 과거에는 자료 절취도 많이 했습니다만 어떻게든 감추려는 거를 어떻게든 빼내서 쓰는 것이 특종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보가 투명히 공개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즉 이를테면 박은주와 장원준이 종로에서 은밀히 만나서 김광일 욕을 했다라는 만약에 특종을 터뜨린다고 하면
근데 김가인 선배가 그건 사실이잖아요. 둘이서 만나 매번 내 욕하고 다니는 거. 종로가 아니라 청계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만 갖고도 예. 악의적으로 했다. 사실이 그럼요.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욕만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친구가 했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 팩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디든 하나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장원준과 박은주가 만나서 김광을 욕을 했다인데 거기에 종로에서 만나서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청계천 종로에서 만났는데 청계천이었다. 그렇죠. 이러면은 이걸 갖고 김광일 라든지 선배가 이를테면 예. 만난 게 아니라 전화로 했다. 네. 근데 그걸 만난 것으로 기자가 그 취재 과정에서 잘못 그렇게 될 수 그렇지. 있단 말이죠. 근데 네. 너 왜 전화로 한 거를 만나서 욕했다 그래. 그렇지. 또 악의적으로 네. 김광일이라는 사람을 욕보이려고 악의적으로 기사 쓴 거 아니야. 팩트를 너 왜곡했어. 그렇죠. 악의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은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언론사를 엿먹이는 데는 굉장히 좋은 법이지만 반대로 앞으로 기자들은 패가망신을 정말 감수하지 않으면 특정 기사나 저 권력자들의 비리나 큰 재벌 그룹의 비리나 이런 걸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예. 감에 떠올려 보니까 조선일보의 그 어떤 특종 기사들은 그게 사실로 확인될까지 다 몇 달씩 걸렸어요. 예. 그럼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이튿날 이게 그 당사자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언론 분탕질 이거 혼내야 돼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저는 정말로 단언컨대 재벌이나 권력자나 뭐 이런 분들의 미담을 쓰는 거는 소송에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런 꿍꿍이가 있다. 어떤 특혜를 줬다. 이런 기사는 거의 뭐 엄청나게 저 소송이나 이런 그렇죠. 위험에 직면해 있잖아요. 앞으로 누가 이런 거를 어떤 언론사가 이걸 감수하고 위험한 기사 쓰려고 하겠습니까? 이야, 참. 이래서 언론 입틀막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론 입틀막법이라고 하니까 네.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니야. 언론 자유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뭔가 보완을 좀 했어. 뭔가 봤더니 지금까지는 명예훼손죄가 제3자도 고발할 수 있게 되는데 앞으로는 친고죄로 만들어주겠어.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뭐가 떠오르냐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한미일보 보도가 거짓이라며 거기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발이 들어갔는데 네. 김현지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김현 의원이 했어요. 민주당 예. 제3자가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생각에 야 김현 의원 고발부터 먼저 취소해. 그리고 김현지 본인이 일단 친고죄로 고발을 해야지. 예. 그래야 이 개정안 내는 거하고 딱 맞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약간의 뭐 어느 정도 오류가 있는 정보 또 혹은 또 완벽한 가짜 뉴스 이것이 다 사라질 것이냐?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무 말이나 지금 쏘아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으로 무한대의 언론 자유를 누리고 언론인은 최대 10억 징벌 배상으로 입에 자물쇠를 이제 채우게 그렇죠.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도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을 향해서 딸이 김남국 김남국 예, 예. 예. 딸이 이모랑 논문 썼죠? 이모요? 논문 썼잖아 이모랑. 여기 자료에 나왔는데 이모랑. 이모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모랑 썼는데 무슨 말이에요? 에? 정말 희대의 천국이었죠. 희대의 코미디였죠. 네, 희대의 예. 천국이었는데. 예. 근데 어저께 최혁진 의원 무소속의 아. 최혁진 의원 과거 민주당이었던. 예. 민주당 계열의 그 비례대표 연합에 있다가 지금 무소속으로 가 있는.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 사람이 큰 한번 정말 헛발질도 했었고. 통신수길 조요토미 히데요시. 예, 조요토미 히데요시 맞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말로 일본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비교하는 그 합성 사진 들고 나왔죠. 진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근데 이분은 토가 나올 뻔했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 네. 그거를 서영교 의원한테 제보했던 사람으로 그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지목되어 저 있습니다. 사진 예, 예. 보시죠. 저손 들고 있는 사람이 최혁진 의원인데 그 최혁진 의원이 어제 또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의원은 어제 그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으로 그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이라
잠깐 피해 있는다고 자기 질문하지 않을 때 나가 있던 사이에 맞습니다. 최혁진 의원이 그 남편을 상대로 그 최은순 씨 그 내연남이라는 김충식 씨 아시죠? 그 김재호 법원장한테 모릅니다. 나경원 의원 언니가 소개해 줬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는데요. 또 물어보고 그런데 몰라요? 진짜 몰라요? 언니가 소개해 줬는데 우리 와이프는 언니가 없어요. 그 얘기를 3번, 4번 계속 반복했는데도 그 주장을 계속 이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나중에는 그러면 사촌 언니는 없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제 사촌 없다 그러면 8촌 뭐 나씨 집안에 그러면 한 분도 없단 말입니까? 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있지. 제가 그래서 그 집안엔 여자가 없습니까? 그래, 그 집안엔 여자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그래서 상당했던 걸 찾아보니까 네. 그 모친상 때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제일 장녀고요. 그 밑에 밑에 동생은 저도 뭐 개인적인 조금 아는데 여동생 포함 4자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사위들 이름이 딱 4명에서 장모상 나온 거로 봐서 하여튼 언니가 없는 건 뭐 100% 팩트인 것 같아요. 여동생들만 있는 거고 그거를 최혁진 의원이 그 아주 작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못하고 국감장에서 언니가 최은순 씨와 그 김충식 씨를 소개해줬다는 의혹.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그런데 자 우리가 팩트를 하나씩 짚어보죠. 최은순과 김충식이 아니고 김충식의 새로운 내연녀를 소개해줬다. 그렇습니까? 네. 새로운 내연남을 하나씩 예. 이제 지금 이제 이 최혁진 의원이 얘기한 거. 죄송합니다. 예. 예. 최은순의 내연남이었던 남자가 김충식 맞아요? 그 동업 관계라는 거는 보도가 돼 있는데. 예. 그런데 가령 이제 김충식을 중심으로 이 얘기를 그렇죠. 해보자고요. 예. 지금 모 대학 부총장을 하고 있는 그 김충식과는 전혀 별도 인물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아무튼 이 김충식 뭐 내연녀가 원래는 최은순이었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했다가 그렇죠. 이제 그로부터는 멀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연녀가 생겼는데 예. 그 내연녀를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소개해줬다. 그렇죠. 라고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 네.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그 나경원 의원의 그 남편 되는 예.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앉아가지고 예. 나경원 의원은 언니 언니가 없는데 없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문장으로 예. 또 물어 그러니까 언니 없는데요. 예. 참 이게 이런 걸 코미디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는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언니가 있었고 그 언니가 김충식이라는 사람에게 여자를 소개를 시켜줬다고 쳐도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둘 다 그렇네요. 싱글이라면 나경원 의원에게는 언니가 없지만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있다고 치고 예. 그 언니가 김충식이라는 사람과 뭐 숙자라는 여자를 우리 같이 뭐 밥이나 먹죠라고 해서 하여튼 뭐 자리를 만들어서 먹었다. 밥을 먹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몇몇의 사람을 악마화해 놓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연결고리만 만들면은 그 주변이 다 이렇게 물감 번지듯이 악마화 되잖아요. 예. 그렇죠. 아마 그런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충식이라는 인물과 나경원 의원이 알고 지낸 거 아니냐 이 의혹을 제기하고 싶어서 아마 이런 얘기로 계속 뻔뻔질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최혁진 의원이 회동설 제기했을 때 거기에 같이 밥 먹었다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충식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럼 그렇게 잘 알으면 최혁진은 그 4인 회동설 밥 먹었다는 거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라도 하나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떤 식당인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 4인 회동설 이른바 4인 회동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충식이나 이런 자들의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되었다라는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걸 근거로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탄핵이 된 직후에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 당시 한덕수 대통령 그렇죠. 권한대행 예. 정상명 전 검찰총장 예. 그리고 최은순 씨와 뭐 동업관계 내지는 뭐 내연남으로 지목되는 김충식 씨 이렇게 네. 네 명이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네. 뭐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여기서 대법원이 처리한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렇죠. 이건 제가 여기서 다음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의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외계인이다.
난 그런 제보를 받았다. 외계인 설에 준할 정도로 너무 한 톨의 팩트도 없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외계인이 아니라는 걸 장 실장이 입증해야 돼요. 우리 서로 외계인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우리 박 국장님 제가 외계인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제가 김 본인이 선배는 아시겠죠? 입증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구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얘기하냐? 야 외계인도 지구에서 애 낳을 수 있어. 뭔 있죠. 소리야? 그렇죠. 하면은 입증이 안 돼요. 이건 영원히 입증이 안 돼요. 아이고 참. 근데 지금 이게 저는 일종의 과거에 김건희 여사 관련 악마화하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장관들이 새로 임명이 될 때마다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김건희 만난 적 있죠. 김건희 여사 만났다던데? 김건희 여사랑 친하다던데? 이렇게 되면 그냥 김건희라는 단어로 장관 후보를 그냥 오염시키는 이런 그 행위들이 너무나 여러 번 일어났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충식 사람들에게 이미지 좋지 않습니다. 왜냐? 최은순이라는 사람이랑 엮여있기 때문에 최은순 씨는 왜 이미지가 좋지 않느냐? 김건희라는 이름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실체 없이 일종의 악마화된 집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현실에서 그야말로 조지고 싶은 사람을 데려다 놓은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아니 그 업계 전문 용어를 그렇게 바보 쓰시면 이 어떡합니까? 악마화된 이름을 현실에 조지고 싶은 대상이랑 희미하게 연결해 버리는 거. 그걸로 그냥 그 사람을 보내버리는 방식. 저도 똑같은 궁금증이 있어서 법률적으로 찾아봤어요. 예. 내연녀라는 표현이 있고 상간녀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내연녀라는 표현은 사실은 뭐 얼핏 듣기 이미지가 좋은 건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그 용어가 내연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사귐에 있어서 상대편이 기혼인지 아닌지 여부를 모를 때. 예. 그러니까 아까 김충식 씨도 싱글이고 거기 소개받은 여성도 싱글이다 그러면 그건 이제 그냥 내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상관은 뭐냐? 어느 한쪽이 기혼자일 가정이 있다는 거 알았을 때. 그게 이제 상관이 되는 겁니다. 상간녀가 상간남이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간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 부적절하다는 게 바로 그대로 깔려 있는 그렇죠. 의미가 되는 예, 거군요. 예. 그러면 김충식 씨는 지금 혼인 관계 중에 있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김충식 씨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몇 살입니까? 김충식 씨가 지난 8월에 오마이뉴스에 나온 기사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의 최대 조력자이자 동업자인 김충식 가로 열고 87세입니다. 어우 연세가 많으시구나. 연세가 많으시구나. 자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는 현재 80살입니다. 네. 자 80살과 87세를 내연 관계라고 우리는 흔히 잘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네, 배우자가 뭐 있다면 분명히 이제 내연 관계라고 표현을 하지만 중립적으로 쓰는 기사들은 측근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하나 그렇죠. 예를 들어볼게요. 프랑스 대통령 중에 올랑드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평생 부부관계였던 사람이 있어요. 세골렌 라이알이라고. 근데 한 40년 같이 살았고 아이도 뭐 대여섯 명을 낳았어요. 근데 혼인 관계가 아니에요. 동거 관계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 그때 내연녀라고 표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파리 바게트를 먹는 프랑스의 얘기고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 없는 사람끼리 뭐 친밀하게 사귄다거나 이럴 때 저는 내연이라는 단어는 쓰는 기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혐오화하기 위해서 저는 내연 관계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다. 최혁전 의원도 그래서 그 표현을 썼겠죠. 네.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나경원 의원 배우자의 경우가 지금 춘천지방법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법원장을 불러서 당신 부인 언니가 이 김충식 씨의 내연녀를 새로 소개시켜 줬다는 데를 이렇게 여러 차례 물을 일입니까? 왜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한테 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이런 대목은 있네요. 그 문제 제기한 그게 2012년에 최은순 씨가 연관된 사업가 정대택 씨와의 분쟁 사건 재판을
그 당시 김재호 판사가 주심 판사로 맡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그런 인연에 대한 거에 문제 제기로 이걸 한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나경원 의원에게는 언니가 없어요. 근데 언니가 소개해줬다는 것에서 시작되는 이 모든 논리 구성은 처음부터 그냥 원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예, 너무 터무니없는 그 허술한 얘기가 되는데 그 얘기를 아니 자기 와이프한테 언니가 없다. 나에게 곧 처형 왔다는 건 그 당사자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럼 언니가 없다. 아 그래요? 그리고 뭐 쓰기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 되는데 언니가 있을 텐데요. 언니가 소개해줬다는데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것도 누구 제보자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외계인이라고 제보한 거랑 비슷한 게 있겠죠. 뭐. 예. 조이대 대법원장 외계인이다 제보한 거랑 비슷한. 지난번에 저 점심 먹었다 조이대 한덕수 그 점심 회동설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았다면서요. 글쎄 말이에요. 민주당에는 참 기가 막힌 제보가 많습니다. 이게요. 국회의원들이 이런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지금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뭐 물론 국민의힘 의원도 무리한 그 거짓말을 한 경우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컸던 이를테면 뭐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국감에 불러갖고 김어준이 나와서 영연백 뭐 주문을 하려고 맞습니다. 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사살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 사살조 그런 그러니까 언론을 통하지 않고 국회 마이크를 통해서 이런 위험한 얘기들이 쫙쫙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그러면 누가 컨트롤을 합니까? 그래서 그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를 국회의원한테 적용하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00% 찬성하겠어요. 국회의원한테 맞아요. 똑같이 적용한다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면책특권 뒤에서 면책특권이라는 게 이제 거짓말할 가짜뉴스 유포할 권리가 지금 점점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거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면 저는 앞으로 결국은 기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국회의원들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한테 주문이 하나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거 본회의 상정할 때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이름으로 면책특권 포기 선언, 그 맞습니다. 포기 결의안 이거 국회 함께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때 검찰청이 수사기관 조정하는 게 거악횡재, 서민재앙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권력자들이나 아주 큰 힘과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를 이렇게 입을 틀어막으면 이건 일종의 이런 법이 정말 통과되면 전 권력 횡재, 평민 재앙 그런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쨍하고 해 뜰 날 함께 가자.